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환율 이슈가 뭐 가장 큰 그죠? 네, 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환율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죠? 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뭐 해결 방법은 뭔지, 또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뭐 이제 대처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환율이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 그 유튜브 쪽에 영상 올릴 때 환율 이 제목을 해서 올리니까 조회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느냐? 환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 얘기 좀 해드리고요. 어제 얘기했던 게 좀 있었는데 오늘도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급등해서 어제까지 급등했었던 뭐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오늘은 급락을 했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가? 그런 거 얘기해드리고 강남 재개발 관련주 중에서 천일고속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장 막판에 상한가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뭐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있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주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길래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메인 이슈는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후가 더 중요하다, 주목해야 된다 그건데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이 어서 오세요. 지수를 오늘 좀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플러스 0.28%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어제 미국이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다우지수 플러스 0.4, 나스닥도 플러스 0.5, 다 고만고만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올라왔고, 그래서 그냥 미국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뭐 미국 시황 설명하는 기사들도 보면은 미국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다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코스피가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고정, 우리나라도 고정돼서 끝난 거고, 일본 증시 보시면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큰 등락이 없죠. 대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냥 옆으로 그냥 쭉 횡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 중에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 종목 중에 좀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센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이게 신고가를 또 살짝 냈어요. 신고가를 또 살짝 냈어.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가 약간 올랐거든요. 보시면은 보시죠. 오늘 되게 재밌어요. 뭐 환율은 막 오르는데 지수도 오르고 외국인이 또 샀거든. 지수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환율 얘기 좀 길어지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전고점이 11월 초에 찍었을 때 11만 2,400원이었는데 오늘은 100원 한호가 갱신했어요. 그래서 그때 11만 2,400원이었는데 오늘은 11만 2,500원. 그렇게 찍고 내려왔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원 한호가 올렸더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코스닥은 좀 떨어졌죠.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못 써요. 또 요즘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나온다고 하더니 계속 안 나오고 지연되니까 연말 연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어쨌든 뭐 그래서 별로 뭐 안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뭐죠? 이걸 보시면 뭐냐면 오늘 지수는 되게 이제 환율 얘기랑 같이 해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그 환율을 좀 지수가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환율 얘기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환율이 오늘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은 1484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 최고가 1487원이에요. 여기 그죠? 여기 그래서 최고점 여기라고. 그러니까 거기랑 이제 한 3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냥 전고점이 와 있어요. 왔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보통 이제 어제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지수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수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진다. 지수가 떨어지면 거꾸로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머리가 아니고요. 얘가 꼬리예요. 꼬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식시장보다 외환시장은요 훨씬 엄청나게 더 많이 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더 큰 게 파생시장이고요. 선물시장, 파생 이쪽이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상품시장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이 제일 커.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세수대야에 비교를 하면 주식시장은 간장 종지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세수대야 냉면 드셔보셨어요? 네, 요즘에 그런 거 안 파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뭐 엄청 그냥 큰 옛날 말로 우리 어머님들이 자주 쓰시던 말 다라이 다라라고 하세요? 옛날 어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써요. 다라. 네. 큰 이제 그런 이제 그게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간장 종지밖에 안 된다니까요.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도 아까 보셨지만 지수는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누가 걱정을 해요? 이재명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힘든 게 아니라 이재명이랑 이재명 밑에 있는 그 참모진들이 힘든 거지.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엄청 민감합니다. 환율 조금 움직이면 우리 난리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재명과 그 참모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두시라니까. 냅두라고 그냥. 그러니까 어제 환율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오늘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환율이 오르면 지수는 떨어져야 되는데 지수가 올랐어요. 이것도 웃긴 거야. 근데 그러면 외국인은 막 팔고 기관이 사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요. 보세요. 무려 9,200억을 순매수했어요. 이거 엄청 많이 산 거예요. 정말 엄청 평상시에 좋을 때도 이 정도면 엄청난 수급이거든요. 어제도 왜 1조 원 넘게 샀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사고 있어. 기관이야 뭐 정부에서 뭐 이래저래 얘기가 나와서 사는 것 같은데 치우고 외국인이 엄청 산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 외국인은 왜 우리나라 주식을 살까? 근데 사는데 이제 뭐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전기전자에 쏠려 있어요. 기관도 그렇고 특히 외국인도 그렇고 전기전자에 쏠려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총 매수한 게 9,200억 원인데 그 중에 7,200억이 전기전자예요. 여기에 쏠려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삼성전자가 왜 올라갔는지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 최근에 근데 외국인이 많이 산 게 아니라 기관이 많이 샀어.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지금 안 떨어지게 막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다시 얘기드릴게요. 환율이 우리나라만 올라가잖아 지금. 다른 나라 환율은 떨어져요. 우리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달러 대비 원화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 뭐 캐나다, 엔화, 뭐 위안화 그죠?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고.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세요? 미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이 영국, 파운드와 대비해도 우리나라 화폐가 자꾸 가치가 떨어져요. 문제 맞다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해봤자 해결될 게 없으니 이미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게 누구 이재명과 그 참모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원래 이쯤 되면 이재명이 직접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나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미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해야 돼요. 왜? 달러 사업 좀 해주십시오.
응?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할 테니까 달러 사업해달라. 응? 우리가 잘 돼야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가. 모르지 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안 해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잖아요 지금. 남들은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지기는데 그런 걱정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해로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환율 관련돼 가지고 막 이런저런 뉴스라든지 그걸 많이 보시는 게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거냐면 당뇨 제가 정말 당뇨가 수치 막 200 넘고 엄청 이제 당뇨가 심한 당뇨 환자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 숟가락으로 설탕, 그것도 백설탕이죠. 설탕을 막 퍼먹고 있는 거랑 똑같아. 미친 거죠, 그죠? 눈 뜨자마자 설탕을 막 퍼먹는 거 아니야. 어우, 당 떨어졌어 이러면서 얼마나 그죠? 네. 옆에서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똑같아요. 지금 환율 걱정에 환율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환율에 대한 지식이 잘 없으면서 정치적인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식이나 이런 게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환율 관련된 뉴스만 보죠? 그러면은 그냥 당뇨 환자가 설탕 퍼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또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환율 얘기하잖아. 걱정하지 말고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랑 달라진 게 없다. 그냥 지켜보시라고. 아셨죠? 이게 미국이랑 풀어야 돼 문제를. 우리나라가 달러화 대비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화폐 대비 그렇다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딘가에 찍혔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제가 조지 소로스하고 그 미국 재무장관 그 스콧 베센트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넓게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네, 여기까지. 네. 환율 얘기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뒤에 있는 종목들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외국인이 지금 한국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거든요, 지금. 어제도 뭐 1조 넘게 샀고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샀고. 외국인이 나중에 위안화를 환율을 보세요. 자, 여기서도 그 얘기 했는데 정확하게 맞췄거든요. 뭐냐면 외국인이 여기서 한국 주식을 많이 샀어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나중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환율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을 산 외국인은 이익일까요? 아니면 이익이 아닐까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도 있다.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즉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온다면 이 사람들은 이익일까요? 이익이 아닐까요? 네.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한국 주식을 샀죠. 근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식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 외국인이 산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익이죠. 자, 두 번째, 1달러에 이렇게 대충 계산하기 편하게 1,500원이라고 할게요. 1,500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얼마라고 할까? 1,350원이라고 할게요. 왜? 10% 차이 나는 거니까. 실제 요까지 쭉 내려오면 1,350원입니다. 여기가 1,350원 정도.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에요. 환차익. 왜 환차익이 생기죠? 자, $10,000 갖고 들어왔어요. 일반 달러. 환전해서 한국 주식 샀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예요? 1,500만 원. 맞잖아요. 근데 1,300, 자,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고 칠게요. 하나도 못 벌었어. 근데 일만 다시 1,350원일 때 환전을 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잖아. 1,500만 원인데 1달러에 1,350만 원. 1,350원이에요. 그럼 몇 달러예요? 만 달러가 넘잖아. 네? 그게 뭐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외환 가지고도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이 설령 안 올라가도 10%의 환차익이 발생하는 거지. 자, 아까 그래서 딱 10% 차이를 해놓은 거죠. 대충 그냥 대충 계산. 이런 거 그냥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만 시키면 되니까. 외국인은 돈 번다고요. 근데 여기서 불안한 마음에 아 그래 지금 달러를 사야 돼. 우리나라 외환위기 올 것 같대. 달러 사자. 근데 만약에 달러를 산 개미들이 주가란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환차손 입죠. 왜겠어요? 달러가 비쌀 때 샀잖아. 나중에 달러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다시 원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손해 보는 거죠.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그때 좀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잖아. 네. 근데 그분들이 그 재테크도 잘해요. 상대적으로 잘해 재테크도. 꼼꼼하게 또 따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재테크도 잘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분들이 뭘 많이 샀냐면 달러를 많이 샀거든요. 다 물렸어. 다 물렸다고. 야 우리나라 망하겠다.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싹 다 망했어. 응? 싹 다 망했다고 그때. 왜냐면 달러가 내려앉았거든. 달러가 내려왔다고. 그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개미들 따라가지 마세요. 나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 저도 100번 이해는 하는데 네. 개미들끼리 뭉쳐다니면 큰일 나. 아무튼 내일도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원래 그 쓰레기 기자들이 현 정부한테 불리한 건 얘기 안 하잖아. 근데 환율이 오르고 막 그러면 자기들도 피해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자기들도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놈들이 자기들이 피해가 있는 거는 또 기사를 써요. 네. 정부를 까는 기사인데 쓴다니까. 왜?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요즘에 기자들이 정의감 이런 건 없고요. 언론인의 이런 정신 없는 거 같고, 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자들도 해외 직구할 거 아니에요. 아 환율 올라가니까 짜증나는 거야.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기사를 또 써.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아니 왜 저 언론이 정부를 까는 기사를 쓰지? 보면 그런 의심들이 다 돼요.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환율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오션이 주가 오늘 크게 올랐거든요. 잠깐만요. 하나오션 봅시다.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코스피 쪽에 오늘 올라간 주식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이랑 이 올라간 게 다예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그게 오늘 대형주 쪽에서 그거밖에 안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하나오션이 12%, 대체거래소 포함하면 14%인데 왜 급등했냐면 트럼프가 지금 마스가 이게 되냐 안 되냐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라고 해놨냐 트럼프가 미국 황금 함대 하나가 도울 것이다. 뭐 이래서 하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필리조선소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신형 프리기탐 협력 공식화. 프리기탐이 뭐냐면 호위함입니다. 호위함.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함 중에는 뭐 호위함, 구축함, 순양함, 뭐 전함, 뭐 강수, 상륙함, 뭐 항공모함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 초기함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군함은 이제 호위함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호위함을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만들어요. 호위함. 근데 이거 건조에 이제 한화 오션 참여를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얘기가 나와서 하나가 급등을 했고 요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전함을 만든대요. 전함이 미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함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뭐 트럼프 클래스, 즉 트럼프급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뭐 지켜보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오늘 엄청 하더라고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이제 와서 무슨 전함이냐 막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제 그 밀리터리 이쪽 매니아들도 이거는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 우려, 조롱, 걱정, 뭐 그죠? 네. 이런 게 많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긴 해요. 이걸 왜 지금 만들려고 하지? 근데 트럼프가 그 이 사람 성격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성이 있어요.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또라이 미친놈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는 않고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괴짜라고 괴짜. 근데 분명히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켜보려고 그래요. 뭐 전환 만든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내년에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몇 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지켜보려고 그래요. 어떤 게 나오는지. 전환 여기서 희한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단순해서 옛날에 그냥 그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뭐 미주리나 미주리오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아니면 일본의 뭐 야마토 전함이 있어요. 옛날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침몰된 거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모르지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지켜보자고. 네. 저런 배가 실제로 이제 전함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런 큰 전함이 그 적국의 바다 앞에 딱 가 있으면 그 나라는 엄청 쫄 것 같은데. 지켜보자고요. 너무 조롱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또 트럼프 막 칭찬만 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죠. 어쨌든 요거 때문에 그 뭐예요? 하나오션이 급등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앞으로 하나 관련돼 가지고 조선주들은 많이 갈 겁니다. 미국 군함 이슈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배를 많이 만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거 계속 보여드리죠. 조선주하고 해운주가 언제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조선주랑 해운주 언제 많이 갈까요? 원자재 관련주가 많이 올라갈 때 잘 가요. 자, 금 보세요. 신고가죠? 금 더 갈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은 쭉쭉 갑니다. 잘 갑니다. 구리 같이 갑니다. 그죠? 그럼 뭐 아이언, 주성, 니켈 다 가겠죠, 그죠? 네, 리튬 빼고 리튬은 2차전지인데 리튬도 조금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이거 참고해서 보세요. 아셨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움직인 테마주들을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은 어제 급등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오늘 다 폭락했더라고요. 폭락을 했는데 세게 폭락했더라고요. 이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요건데 미래에셋에서 옛날에 그 한 2022년인가 그때 실제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었어요. 미래에셋 거기에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제 부각이 돼서 상한가도 2개나 나왔는데 오늘 바로 하한가 가더라고. 끝났냐 안 끝났냐 안 끝난 것 같긴 한데 이거 어제 상따는 사람도 은근히 많을 텐데 그냥 아침에 탈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해 버렸어요. 윗꼬리도 없죠, 그죠? 탈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끌고 내려갔어요. 네, 좀 물귀신처럼, 그죠? 네. 근데 나노팀 같이 갔어요. 무시라, 그죠? 네. 얘도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탈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끌려 내려갔어요.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고요. 아주 IB 투자 얘도 그냥 바로 끌려 내려갔고요. 바로 그냥 세벨 스티지주, HVM 다 끌려 내려갔어요. YJ 링크, 뭐 스피 어제 얘기했던 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나마 난데 어쨌든 다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렵게 해놨어요. 좀 며칠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천일고속이라고 강남 재개발 관련 주주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천일고속이 상한가로 끝납니다. 이게 상한가 가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왜냐면 매물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서 이제 훅 깨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한가 근처까지는 오더라도 상한가로 끝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차트를 보면은 막판에 들어갑니다. 네, 막판에 막 밀면서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런 게 덜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내일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참고를 알아두세요. 천일고속을 사셔라.
공략해도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테마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살아야 돼. 아셨죠? 이거 외에 이제 뭐 KCTC 뭐 경방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쉬어요 지금. 신원종합개발 한신공영 다 쉬잖아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천일고성은 난리지우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네. 앞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막 9개인가 10개인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원래 한 10개 찍었지. 10개 찍었는데 마지막에 풀려서 공식적으로 이제 9개로 끝난 건데 10개라고 보셔도 돼요. 네. 아무튼 이겁니다. 이런 애들은 한번 반등도 되게 세게 나와요. 반등 나오는데 상한가 2-3개씩 해갖고 올라오는 것도 봐요. 여기서 이제 또 가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기대하지도 않는데 어쨌든 얘는 난리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쉬고 있다. 정부 발표나 뭐 이런 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데 주요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서울 어디 개발한다는 얘기 안 하겠어요? 해요. 옛날에 박원순도 서울시장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서울시장 되기 전에 그 뭐 그냥 제야에 있을 때는 오세훈이 뭐 저기 그 서울시 관련돼 갖고 건축, 토목 이런 거 막 정책 발표하면 거품 물었었어요. 그런 걸 왜 하냐 이러면서. 네. 근데 막상 본인이 서울시장 되니까 하잖아. 하게 돼 있어요. 네. 하게 돼 있어. 네. 그래야지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원호 이 사람도 그렇고 이쪽을 계속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돼요. 그 얘기 나올 때 분명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 정원호 관련주가 제일 좀 잘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존에 올라간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이재명이 정원호를 칭찬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주식은 누구냐면 PS텍이에요. 순서가 그래. 얘가 먼저예요. 12월 9일부터 상한가 갔거든요. 얘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간 거고, 그 다음이 삼표시멘트 상한가가 12월 11일이죠. 이틀 늦어요. 근데 12월 9일부터 움직이긴 했어요. 여기 있잖아. 11% 들었다 오고, 그죠? 그 다음이 6일 CNS 11일날 같이 갔죠. SJ그룹은 상한가 나온 건 15일부터. 대략 이렇습니다. 센 것만 일단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대주산업은 12월 15일. 이건 그러니까 누구랑 친구예요? SJ그룹이랑 친구인 거죠. 근데 처음에 올라갔었던 우두머리가 PS텍인데 얘가 지금 2차 파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종가 관리를 종가를 좀 밑에 좀 낮게 끝나가지고 2차 파동이 났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장중에는 뭐 급등할 때는 2차 파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2차 파동이 뭐냐면 한번 쭉 가고 꺾었다가 또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시작된 걸로 보여요. 종가만 오늘 좀 한 몇 퍼센트 더 올려서 끝났으면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종가가 낮아요. 7,500원 정도에서 끝났으면 2차 파동이 시작됐다. 이제 뒤에서 줄줄이 따라 올라올 거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종가가 애매해 지금. 근데 어쨌든 이거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정원호 관련주 놀림목이랑 낙폭과대 얘기할 때 뭐 여기선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근데 대놓고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애매하게 얘기한다. 이유도 설명해드렸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아직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 PS텍이 얘를 잘 보고 계셔야 돼. 얘가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 선거 관련주들은요 항상 차트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먼저 보시면서 가야 되거든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기사를 보시죠. 제가 아까 낮에 이 기사를 보고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요? 아주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잘 띄워주더라고요 진짜. 네? 한결에 정원호 구청장 좀 당근에 내놔주세요.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 넘치는 자원보다 부족한 한 가지를 해결한 서울 성동구의 실험. 네.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까지 막 꺼내면서, 이거 농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알겠다.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저기 이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뭐냐면 이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저거 막 시작이 보세요. 한파가 몰아친 어느 날 버스 정류장 엉뜨 의자에 앉아 어쩌고 저쩌고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죠. 좌파 매체들이 이런 거 잘한다니까. 이런 거 잘해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잘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냐면, 왜 당근마켓에 좀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구에서 다른 구에서 정원호 총장 우리도 사올 수 없나요? 당근마켓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이 사람을 좀 고용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예요. 야, 네. 너무 잘 써주지 않았어요? 네. 제가 한겨레하고 여기 뭐 김소희 기자를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까거나 조롱할 때는 대놓고 얘기하고 합니다. 저는 비겁하게 뭐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정말 잘 썼어. 잠 안 잤을 것 같아 이거 쓴다. 네? 어쩌고 저쩌고. 네? 글쟁이들은 글에 힘이 있거든. 나도 이렇게 써놨어. 이게 뭐예요? 엄청 띄워주고 있는. 기사 딱 나오니까, 네? 주식도 있잖아요. 기사 딱 나오니까 막 움직여. 딱 맞춰서, 그날 맞춰서. 정원호 이슈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국물 지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정원호가 인지도가 높아져서 정원호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원호 테마주를 막 이제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정원호를 알리는 거다. 정원호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느냐. 공감하시죠, 그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3번 한 박주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원호를 까기 시작합니다. 정원호를 막 공격해요. 왜? 네, 요거요. 요 사람. 얼굴을 많이 아시죠, 그죠? 정원호 정책을 막 깝니다. 한강버스 백지화해야 된다. 왜 이러겠어? 왜 이러? 박홍근, 이 사람도 민주당 의원인데 이제 거기 나갔거든요.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얘기했어요. JTBC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 정원호를 공개 칭찬한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지만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다 스케줄을 맞춰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인가는 민주당 당대표 맡고 있는 정청래를 만나더니, 어제는 누구 만났어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테마주는 잘 보세요. 잘 보시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 맥락이 뭔지 그걸 이해하고 나서 차트를 딱 보고 종목을 딱 보면, 눌림목이네, 끝났네, 안 끝났네, 또 가겠네, 안 가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트만 보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말까요, 파는데 다시 살까요 말까요, 그러다가는 까마귀 돼요. 왜? 할까 말까, 팔까 말까, 살까 말까, 맨날 까까까까 거리다가 그냥 까마귀 된다니까. 네.
지금 뭘 가르쳐 드린 거냐면 이거 눌림봉이가 사도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까지 무방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알려드린 거예요. 뭐 읽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쭉 우두머리가 누군지까지 알려드리잖아. 얘가 우두머리니까 얘를 보면서 그 뒤에 것들을 쭉 보면 돼요. 어쨌든 정원어 관련주가 지금 테마주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주식 저도 오래 했는데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 그 테마주 옛날에 십수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그 다음에 뭐 누구야 나경원 이 사람들 옛날에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정몽준 이 사람도 서울시장 나갔었어요. 원래 될 뻔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그 사건 터지는 바람에 그냥 안 돼버렸죠. 나경원도 될 뻔하다가 안 됐고 그리고 뭐 하여튼 다 해봤어요. 서울시장 나온 그 옛날에 박영선 얼마 전에 박영선 지난번에 종목을 다 해봤는데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테마주가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역대급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원리를 얘기해드렸죠, 그죠? 뭐예요? 네. 환율은 왜 자꾸 올라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돼. 정원화 관련주는 왜 올라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돼. 아셨죠? 정치적으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정원화 관련주 잘 보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보통 이 테마주들은요, 크리스마스 전에 급등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상승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리고 연말에 연초 아니면 1월 2일에 딱 시작하자마자 날아가거나 1월, 12월 말 저기 장이 이제 12월 30일까지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확 올라간다고. 그 나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피곤해 감기 걸렸어 몰라 이러고 있다가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가고 있는지 어디서 돈이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크리스마스 이전보다 크리스마스 이후가 중요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죠? 네. 내일은 저녁 방송 진행 안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대부분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래 내일은 저녁 방송 진행하지 않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이란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금요일날 크리스마스 끝나고 금요일 저녁 때 봬요. 아무튼 정원화 관련주 잘 보시고 환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환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을 계속 걱정을 하고 뉴스를 계속 보면은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거든요. 계속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랑 같다고요? 네, 당뇨병 환자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숟가락으로 설탕 퍼먹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당 떨어졌어. 그래서 먹잖아요. 제 주변에 당뇨 환자가 있거든요. 전당뇨 환자들. 전당뇨. 술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전당뇨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당 떨어진다고 사탕을만 먹어요. 뜯어 말리는데도 먹어요. 형님, 당 떨어졌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너 죽는다 그러다가 괜찮아요. 나중에 건강 다 잃고 나서 후회하겠죠. 네. 환율 걱정이 그만큼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밤 편안하게 잘 쉬시고 비만이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금요일 날 또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